원피스 1134화의 표지 현재는 거대한 프랑키 비행기가 밀지모자의 땅 전원을 태운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프랑키 성우가 하차의 마지막을 기리는 모습이 담겨있는 뜻깊은 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지모자의 땅 전원은 프랑키 비행기 위에서 총을 들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총이 아닌 베가펑크가 만든 버블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표지는 프랑키 성우분을 위한 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밀지모자의 땅은 엘바프로 오게 되었고 로빈과 사우로는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빈이 속한 밀지모자의 땅의 선장 루피는 자신의 선원이 은혜를 입었다면 해적의 인의로 당연히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루피는 사우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사우로 아저씨, 우리 선원이 대단히 신세를 줬소. 고맙수다. 만나서 반갑구려 라고 말하며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하지만 밀지모자의 땅은 루피의 어색한 모습을 보고 어디서 뭘 본 거냐 너는 이라고 말하며 어이없어 합니다. 그리고 루피에게 감사 인사를 받은 사우로는 대레 시시시 알고 있지 루피 유명인이잖냐 만났구나 로빈 이라고 말하며 이미 사왕에다가 최근에 뜨고 있는 루피는 알고 있다고 말하며 로빈에게 자신이 말한 좋은 동료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응 사우로가 말한 대로 정말로 만났어. 나를 진심으로 지켜주는 소중한 동료들 이라고 말하자 밀지모자의 땅은 평생 지키게 라고 말하며 오해를 합니다. 사우로는 로빈과 제외하고 루피에게 감사 인사를 받은 후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우로는 이야 그나저나 로빈의 동료들이여 이 머나먼 엘바프에 정말로 와줬구나. 놀래켜서 미안했다. 조수인 안제와 함께 몇 번이고 연습했거든. 나는 전에 해병이었으니 사왕이 얼마나 굉장한지는 잘 알지. 로빈을 지켜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라고 말하며 자신은 해병이었기에 사왕의 위대함을 잘 알고 그 사왕이 로빈을 지켜주었기에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시시시 맡겨만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베가펑크의 세틀라이트 중 하나인 릴리스가 날아와 사우로에게 말을 걸었고 릴리스는 어이 사우로 내다 라고 말하며 친한 척을 합니다. 하지만 사우로는 릴리스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누군지 모르겠다만 어떻게 날 수 있는 거지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의 세틀라이트인 릴리스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릴리스는 베가펑크일세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우로는 이제서야 하는 눈치를 보이는 것이 사우로는 세틀라이트들의 정체를 몰랐는 것으로 보입니다. 릴리스가 사우로와 대화를 나누던 중 징베가 에그헤드에서 가져왔던 무언가를 릴리스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징베는 이건가 갖고 왔다. 베가펑크의 지시로 에그헤드에서 가지고 나왔다만 이 안에는 뭐가 든 겐가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가 시켰기에 일단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릴리스는 이건 날새 우리 세틀라이트하고는 사양이 다른 완전 재현형 스텔라가 몇 개월이나 연구소를 비워두면 정부에게 의심을 사지 않겠나. 헌데 이 배양에게 넣어 탈출은 할 수 있었다만 그걸 안전하게 꺼낼 수 있는 장치가 없네. 난 여기 살면서 새로운 연구소를 만들 생각일세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의 부활을 꿈꿉니다. 그리고 본인은 릴리스 그럼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아빠도 고쳐주는 거야 라고 말하며 쿠마도 부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사우로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았고 네가 정말 베가펑크라면 20년 만에 기쁜 재회다만 머리가 따라가질 못하겠어. 왜 여자가 된 거지? 라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자 릴리스는 괜찮네 차츰 설명할 테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우로의 제자 부엉이 도서관 사서 안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안제는 여기 있는 도서관과 학교가 있다고 말했고 루피와 우솝은 재밌어 보이는 곳이다. 엘바프 전사의 영재 교육을 볼 수 있는 건가? 라고 말하며 이곳을 둘러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제는 엘바프의 아이들이 다니는 바다코끼리 학교를 소개해줍니다. 그리고 밀지모자의 땅은 각자가 가고 싶은 곳 도서관과 학교를 골라서 갑니다. 엘바프의 학교를 구경하기 위해 루피, 조로, 우솝이 한 팀이 되어 이동합니다. 하지만 그때 잼민이 거인들이 나타나 꼬마 인간이다 포로로 삼아 라고 말하며 농담을 하며 쫓아오자 루피는 대하하하 거인의 나라다 라고 말하며 도망가며 잼민이들의 장난에 맞춰줍니다. 하지만 조로는 정색하며 벨가 라고 말하며 위협합니다. 그리고 우솝이 나타나 그만해 바보 말썽꾸러기 놈들은 여기도 마찬가지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인들이 나타나 인간을 공격하지 말라고 했고 꼬마 인간이라고 말하지도 말라고 말하자 잼민이 거인들은 바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우솝은 사과할 필요 없다고 말하며 어차피 너희들도 바다로 나가 거친 녀석과 싸울 거니 주눅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잼민이 거인들은 안 싸워 위험하잖아 라고 말하며 이제 엘바프 전사들이 무조건 바다에 나가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른의 목소리로 유행이 지났거든 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목소리는 바로 발라레에서 들렸고 루피와 조로, 우솝은 리플리라는 거인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플리는 엘바프 전사가 세계를 휩쓴 건 100년 전의 일이니 폭언, 폭력, 약탈, 전쟁의 시대가 지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리플리 역시 루피를 알아보았고 사우로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바프의 전왕 헤럴드 왕의 언급이 나왔고 헤럴드 왕은 싸움보다 타국과의 교역을 이라고 말하며 헤럴드 왕이 되고부터는 엘바프가 싸움의 나라에서 멀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헤럴드 왕은 자신의 아들 로키에게 살해되었기에 현재 엘바프에는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리플리는 이것으로 역사 수업이 끝났다고 말하고 루피가 하얀 모습이 아니라서 아쉽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루피는 그건 내 자유로운 모습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리플리는 엘바프의 신화에 그런 모습의 전사가 있거든 두근거려 버렸어. 우리는 마지막 전사 세대니까 이라고 말합니다. 엘바프의 도서관으로 향한 멤버는 로빈, 초파, 릴리스, 보니, 사우로입니다. 그리고 사우로는 학자들이 목숨과 바꾸면서 지킨 그 문헌들이 마음에 걸려서 하이루딘 일당에게서 부탁해서 다시 오하라로 돌아갔었어. 온전히 살아남은 작은 책을 보고서 울고 말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 입장했는데 사우로는 로빈이 들고 있는 책을 보며 그 책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빈은 당연히 이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빈이 들고 있던 책에서 무언가가 나왔고 사우로는 기뻐하며 대레시시시 이거 봐 놀랍지. 그때의 책이 전부 거인 사이즈. 가지고 온 책이 커지는 이곳은 불가사의한 부엉이 도서관. 이게 22년 전 오하라가 지킨 문헌들이다. 한 권도 빠뜨리지 않게 샅샅이 찾아 가지고 왔지 라고 말하며 오하라에 기록된 책을 전부 옮겼고 여기는 공간 조작이 가능한 신비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거대한 부엉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게 장식일지 진짜 살아있는 생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살아있는 생물이라면 이 부엉이도 나중에 엘바프를 지키는데 일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로는 로빈에게 이 풍경을 보여줘서 기쁘다고 말했고 로빈은 오하라의 추억을 떠올리며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로키는 루피와 헤어진 이후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었고 로키는 너도 할 짓이 없나 보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문의 인물은 민폐였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 로키의 부하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로키는 아니 나도 심심해서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전에 얘기했던 공포 체험은 아직 계속되고 있는 거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인물은 전보벌레를 통해 로키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네 지금도 떠올리면 떨림이 멈추질 않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로키는 나도 답답했어.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지만 무슨 인과인지 너하고는 오랜 세월 친구로 지냈잖냐.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너를 대신해서 거기 일대를 폐허로 만들고 몰살했었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로키의 부하는 그렇게까진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로키보다는 덜 잔인한 인물인 것이 밝혀집니다. 그러자 로키는 그게 무르다는 거라고 모사공. 잘 들어 한번 놓친 바보는 재기불능으로 만들지 않으면 복수하러 온다고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로키의 부하의 이름이 모사공인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모사공은 감사합니다. 그런 난폭한 말 뒤에 당신의 다정함이 있다는 걸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키는 이봐 여겨운 소리 집어치워 기어오르지 마라. 다정하다고 두 번 다시 입에 담지마 라고 말하며 뭔가 키드와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모사공은 큰 소리로 외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키는 닥쳐 모사공 이 좌물쇠만 풀리면 두고 보자 라고 말하며 로키는 루피를 기다리며 루피가 자신의 구속을 풀어주기만을 기다립니다. 엘바프에서 한창 파티가 진행 중일 때 엘바프의 성에 갑자기 검은 번개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밀지모자 일당과 거병의 적단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술을 마시며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검은 번개에서 두 명의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고 두 명 다 망토 같은 것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번개가 떨어진 바닥에는 오로성이 등장했을 때 생겼던 마법진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법진에서는 샹크스와 똑같이 생긴 사람과 붕대를 감고 있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샹크스는 옛날에 오로성과 독대했던 샹크스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으며 샹크스의 형제 혹은 샹크스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마법진을 타고 온 것을 보면 세계 정부 쪽 사람인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인물의 등장으로 밀지모자 일당은 큰 위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으며 로키까지 풀려난다면 엘바프에서도 큰 사건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순간이동 능력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동이 된다면 다시 한번 오로성이 루피를 잡기 위해 엘바프로 오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